축구의 역사를 논할 때 제국이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클럽은 그리 많지 않지만 AC 밀란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는 팀입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의 밀란은 유럽 축구의 정점이자 가장 완벽한 팀 중 하나로 기억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시대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는데 오늘은 AC 밀란의 영광과 몰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 AC 밀란은 완벽했던 팀 중 하나로 말디니와 네스타가 버티는 철옹성 같은 수비 라인, 가투소의 수비력과 피를로의 창의적인 역할 그리고 셰도르프의 경기 운영이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중원과 최전방에는 카카의 폭발적인 드리블과 무결점 스트라이커의 셰브첸코의 골 결정력이 빛났죠. 그들의 위대함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증명되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만 두 번의 유럽 정상에 오르며 이처럼 굳건해 보였던 밀란 제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AC 밀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구단주는 21세기에 들어서며 정치적 영향력과 재정적 여력이 동시에 약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슈퍼스타를 영입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는 사라졌고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부회장의 협상력에 의존한 자유계약 선수나 임대 영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2017년 중국인 사업가에게 구단이 매각되며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는 구단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로부터 고금리로 대출받았고 심지어 클럽 자체를 담보로 잡히는 위험한 계약을 맺었죠. 결국 그는 1년 만에 대출금 상환에 실패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헤지펀드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몰락의 상징적인 순간은 2012년 여름이었는데 구단은 재정난을 이유로 당시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공격수 질라탄과 세계 최고의 수비수 티아고 실바를 PSG에 동시 매각하는데 같은 해에 가투소 네스타 인자기 셰도르프 등 황금기를 이끌었던 레전드들마저 팀을 떠나면서 한순간에 팀의 기둥과 영혼이 모두 뽑혀나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영입들이 처참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인데 콩스탕 트라오레 마트리 토레스 등 과거의 밀란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선수들이 AC 밀란 유니폼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2011년 마지막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알레그리 감독이 2014년 경질된 이후로 밀란의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가 되었는데 셰이도르프 인자기 가투소 등 경험이 부족한 레전드 출신들이 감독으로 선임되는 임시 방편적인 결정이 반복되었죠. 그 사이에 여러 감독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팀의 명확한 전술적 철학이나 비전을 입히지 못하면서 감독이 바뀔 때마다 선수단 구성과 전술이 흔들렸고 팀은 그라운드 안에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끝없이 추락했으나 모든 어둠이 그렇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부활 역시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맞물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2018년 중국인 사업가의 파산으로 AC 밀란을 떠안게 된 헤지펀드 엘리엇은 축구 팬들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인 전문적인 방식으로 구단 정상화에 착수하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는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서 성공적으로 재매각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엘리엇은 가장 먼저 구단의 상징이자 전설로 기억되는 파올로 말디니를 기술 단장으로 선임하고 영입 전문가 리키 마사라를 스포츠 디렉터로 선임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과거 부회장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운영에서 벗어나서 축구 전문 경영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말디니는 밀란의 DNA를 다시 심는 역할을 맡고 마사라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영입을 담당하였으며 아스날의 CEO였던 이반 가지디스를 영입하여 재정 관리와 마케팅 부문을 혁신하며 구단 운영의 모든 측면을 현대화했죠. 말디니와 마사라 체제하의 밀란은 더 이상 전성기가 지난 스타 선수들의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았고 대신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영입하여 팀의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새로운 철학의 첫 번째 성공작은 2019년 여름 레알에서 단 2천만 유로에 영입한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이후에도 릴에서 레앙과 메냥을 영입하고 토모리와 토날리를 연달아 영입하면서 밀란의 영입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었지만 밀란에 합류하고 유럽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하였죠. 밀란은 소방수 역할로 피올리 감독을 선임하는데 당시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실제로 시즌 초반 그의 성적 역시 좋지 않았고 구단은 다음 시즌 랑닉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되었다 재개된 이후로 피올리의 밀란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었는데 그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기반으로 하여 공격적인 축구를 팀에 이식하였고 무엇보다 분열되었던 선수단을 하나로 묶으며 피올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부임 초기부터 레앙과 테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을 꾸준히 기용하며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킨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죠.
결국 리그 재개 후 12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구단은 랑닉 선임 계획을 철회하고 피올리와의 재계약을 선택했으며, 이는 밀란이 마침내 암흑기의 상징이었던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단이 정상화되고 영입 철학이 확립되었으며 감독의 리더십이라는 부활의 삼박자가 맞춰졌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한 걸음을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2020년 1월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하였고, 그 선수의 이름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38세의 나이로 돌아온 그에게 많은 밀란 팬들은 의구심을 표했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히 그라운드 위에서의 득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질라탄은 젊고 재능은 있지만 패배에 익숙해져 있던 라커룸에 승리 DNA를 주입하는 촉매제였는데, 그는 훈련장에서부터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프로 의식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패배한 경기 후에는 라커룸에서 아무도 웃지 마라, 이건 밀란이 아니다라며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고치게 되면서 이 베테랑의 존재는 재능 있는 유망주들을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융합시키는 마지막 퍼즐 역할을 했죠. 그리고 21-22 시즌 마침내 밀란은 11년 만에 왕좌 탈환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였고, 이 시즌의 밀란은 신구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 전술의 완성본이었습니다. 골문에는 돈나룸마의 공백을 완벽히 매냥이 있었는데, 그는 경이로운 선방 능력은 물론 정확한 롱킥으로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골키퍼가 팀 전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했죠. 수비 라인에서는 첼시에서 완전 영입한 피카요 토모리와 무명에 가까웠던 피에르 칼룰루가 경이로운 조합을 보여주면서 피올리 감독의 높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뒷받침했죠. 중원에서는 마침내 잠재력을 만개한 토날리가 팀의 심장으로 거듭났는데, 그는 제2의 피를로라는 부담감을 벗어던지고 왕성한 활동량과 투기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터뜨리는 결정적인 득점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선봉에는 리그를 지배한 왼쪽 라인 테오와 레앙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파괴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은 모든 팀의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했고, 특히 레앙은 이 시즌 14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MVP를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등극하였으며, 올리비에 지루는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질라탄의 공백을 훌륭히 메웠죠. 시즌 내내 숙적 인터 밀란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친 밀란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사스올로를 꺾고 마침내 11년 만에 감격적인 스쿠데토를 들어올립니다. 우승 이후 구단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2022년 8월 구단을 정상화시킨 엘리어 펀드는 레드버드 캐피탈 파트너스의 구단을 매각하며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새로운 구단주 아래 밀란은 22-23 시즌 16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며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 또한 회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랐는데, 2023년 여름 레드버드는 부활의 상징이었던 말디니 단장을 갑작스럽게 경질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팀의 심장이었던 토날리가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현재의 밀란은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AC 밀란의 영광과 몰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밀란은 부활을 이끈 주역들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 아래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몰락을 겪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AC 밀란이라는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